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짜장면으로 본 중국 건대사 투 백영서. 제국주의에 대항한 중국 민중의 공동체. 서구 열강이 미친 중국에 대항하여 황제권 청조과 관료 지배층이 연출하는 정치 병역에 민중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길은 없었다. 이로부터 민중은 생산활동의 주된 담당자로서 제국적 질서를 떠받치는 기반이었다. 민중의 대다수인 농민은 피와 땀을 섞어 농사를 짓고 그 생산물의 일부를 조세로 바쳤다.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가 요구하는 데 따라서 정기적 생산물의 일부를 조세로 바쳤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역을 제공해야 했다. 이 같은 부담을 진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라고는 제국적 질서 속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안정이 고작이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해야 극소수의 선택받은 자가 과거에 합격해 관료로 진출하는 것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황제권이 문란해지고 관료층의 부패가 극심해지며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쳐지면 최소한의 안정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마련이었다. 그럴 때 농민들은 농기구를 무기삼아 반란을 일으켜 정치 세계로 뛰어들었다. 중국의 농민 반란은 대개 균등 분배를 기초로 내세웠지만 왕조의 교체를 낳았을 뿐 제국 질서를 뒤엎는 개혁에 성공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중은 안정만 찾아오면 나라의 생활을 풍족하게 가꾸기 위해 꾸준히 씨앗의 품종을 개량하고 비료를 개발하며 수리시설을 형성시켰다. 또 남은 힘을 이용해 부족한 기계를 보충하기 위해 간의 수공업을 일으켰다. 이것은 정년 중국 역사를 진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이 같은 민중의 세계가 서구 열강이 진출해 왔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잇따른 전쟁은 만성적 불안정을 가져왔을 뿐더러 중국이 패전으로 떠하는 전쟁 배상금은 결국 조세로서 민중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서구의 상품이 농촌에까지 흘러들어와 농촌의 수공업은 몰락했고 당시 화폐인 원은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 관료 지배층이 추진하는 자강운동에 드는 비용도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서구와의 접촉일의 민중의 생활은 불안정해지고 궁핍해갔다. 이러한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민중이 택할 수 있는 길의 하나는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숱한 민중 종교들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상제회가 있었다. 그 교도들은 소규모 공동체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 살기 좋은 천국을 현실 속에서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민중들과 같이 1853년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하였다. 북부로 확산된 민족주의 운동. 태평천국에서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중국 고유의 사상 예컨대 유교의 대동 이념과 농민 반란의 균등 분배 이념을 조화시킨 여러가지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토지를 농민에게 공평히 분배값을 내세우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노예매매와 축적을 금지시켰다. 또한 산업발전을 계획하며 서구 열강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했다. 이것을 황제를 정점으로 한 제국적 질서를 뿌리채 파헤치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초기에 청조의 관군이 진입하지 못해 중국의 남부와 중부를 태평천국이 차지했다. 그러나 이에 불안을 느낀 지주이자 지방연고지의 유력자인 관료지배층의 일부는 항농이라는 민간의원군을 조직해 서구 열강의 전속에 이 난을 진압했다. 태풍천국의 실패 이후 민중의 생활은 더 한층 악화되었다. 민중은 어째서 이렇게 생활이 악화되는지 꿰뚫어 볼 수 없었다. 단지 민중의 생활 세계에 느닷없이 찾아온 서양 선교사가 모든 변화를 몰고 온 원인으로 비쳤을 뿐이다. 중국의 이곳저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번져갔다. 중국의 북부에 위치한 산동지역은 중남부보다 서양인과의 접촉이 뒤늦은 곳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독일군이 이 지역에 나타나 주민들의 탓으로 돌렸다.
자신들의 삶을 뒤흔든 서양 귀신에 대한 정오는 이 지역 주민의 호신술이었던 의학원 조직을 통해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이것이 1898년부터 1901년까지 계속된 의화단 사건이었다. 그들은 당시 번지고 있던 반기독교 운동처럼 선교사는 물론이고 서양적인 것이라면 남김없이 파기하였다. 중국을 나눠 지배하려는 서양인들을 내쫓고 중국을 보존하자는 그들의 주장에 호응이 컸다. 사태는 중국 북부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끝내 서구 열강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하찮은 사물에서 인류 역사를 본다. 청조는 의화단 사건 덕에 열강의 분할 지배의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날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으나 구조적으로 열강에 더 깊이 종속되어 버렸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서구 열강에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봉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의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다. 황제권, 청왕조, 관료, 지배청 민중이 제각기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그 나름대로의 대응 방식을 모색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 청왕조가 망하고 공화정이 들어선 1911년 신해혁명 뒤에도 군벌과 제국주의가 여전히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찬 중국 근대사의 줄거리이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중국 근대사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일상적인 삶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었던 대다수 민중의 고통은 남달리 가혹했다. 그래서 삶의 뿌리를 뽑힌 민중의 일부는 도육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낯선 땅에서나마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들이 바로 한국, 일본, 동남아 더 멀리 아메리카까지 진출한 화교들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근대가 안고 있는 모순이 화교를 낳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한 그릇의 짜장면이 있게 되기까지의 내력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중국 근대사의 흐름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짜장면은 고난을 극복해온 중국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의 일부일 수도 있다. 짜장면처럼 쉽게 지나치기 쉬운 하찮은 사물일지라도 섬세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의 큰 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